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시작했네요. 공장 짓는다고 여러 가지 바쁘다가 공장 브이로그, 요즘 제 채널이 거의 브이로그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휴일인데 출근을 해서 혼자 업무를 보다가 촬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스타트입니다. 리스타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업을 해보고 싶고 내 돈을 벌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근로소득만으로 내가 직장을 다녀서 받는 월급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고 항상 이 돈에 대한 갈증, 파이어라고 하죠. 파이어죠. 빨리 일을 끝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것들. 바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 직장을 다니는 거죠.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자본이 모이면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유튜브에 요즘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로켓 크로스를 하면 자판기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배우면 물건만 넣으면 자판기처럼 돈을 벌어다 준다. 이렇게 허황된 이 유튜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빠지다 보면 또 거기에서 돈을 또 까먹게 되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빠지면 되게 열정적으로 집중도 잘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돈을 계속 모을 수밖에 없고 뭔가 자기 성장을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빚이 1억이 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느냐? 당연히 똑똑하니까 빨리빨리 이제 산수를 하는 거죠. 산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사기라는 게 될성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모든 걸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내 자본을 투자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몇 번만 돌아가면 빚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 친구의 경우를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최근까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있죠. 바로 갭 투자. 매물 좋은 물건을 잘 고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고른 다음에 빨리 갭 투자를 해서 팔면 빨리 수익금은 나온다. 이런 거 해가지고 빚이 5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다가 또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을 하고 막 했더니 빚이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생활비 등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1억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금방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빚이 생겼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진짜 이제 인생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재기를 해야 됩니다. 리스타트,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제로 세팅인데 결국에는 내가 버는 돈에서 어쨌든 잉여금을 만든 다음에 이 빚을 제로로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빚을 청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빚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빚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10%인 빚이고 3%짜리 이자율은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면 되게 세죠. 거의 일수 수준인데 10%짜리가 있고 금액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빚부터 갚으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이자율이 센 것, 1년에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1순위로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빚은 이렇게 갚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공 경험이라는 건데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공 경험을 해야만 다음 빚을 갚는 능력이 생기는데 1,000만 원을 아까워가지고 1억 원을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연봉으로 따져보세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을 갚으려면 아무것도 아니고 연봉 5천만 원이라고 고소득자에 판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쓰고 2년을 갚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쓰고. 생활비는 누구한테 조달을 받고 아무것도 안 쓰고
5천만 원의 돈을 2년 동안 갚아야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활비까지 하면 3년, 5년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거의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갚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갚기가 힘들어요. 근데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걸 먼저 갚겠다고 도전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5년 동안, 최소한 5년 동안은 진짜 죽어라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게 어떠냐면 이자 3%짜리지만 이 1,000만 원을 갚기 시작하면 이 뇌가 발동을 합니다. 아, 나는 뭔가를 하나 갚았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이제 변수가 있다 생각하고 월 100만 원만 내가 갚으면 이 원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걸 갚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월 100만 원을 꼬박꼬박 갚았던 사람이 이 1,000만 원을 다 갚고 나면 월 100만 원의 추가 잉여금이 생깁니다. 다른 곳에 안 쓰고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일부는 이 원금을 갚는 데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내 생활에 조금 보태주기도 하고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억 원을 갚으려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5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결국은 실패 경험으로 돌아가서 빚에 눌려서 인생이 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잉여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증권이 굉장히 호황기였죠. 불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든 주식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생기면서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죠. 이 주식은 항상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연 10% 이상의 수익만 낼 수 있다면 그 남은 금액으로 이것도 천천히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을 갚는다면 제일 작은 금액부터 갚아서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여유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3가지 스텝으로 내 자산을 내 급여를 쪼개서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업에 좋은 걸 가정에서 적용하고 가정에서의 좋은 거를 기업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업에서 잘 관리하는 그 툴을, 그 방법을 내 가정, 내 가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라는 게 있죠. 고정비는 어떤 게 있어요? 교통비, 월세, 전기비, 가스비, 내가 휴대폰비 뭐 등등등. 그리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 있죠. 변동성 지출은 결국에는 이제 경조사라든지 김박할 때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걸 예비비라고 합니다. 보통 기업에서 이걸 예비비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예산인 거죠. 변동성 지출을 대비해서 뭔가 예산을 꾸려놓는 겁니다. 그럼 고정비는 항상 똑같이 나가니까 내가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고정비가 약 15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았던 금액을 쪼개야 되는데 결국 변동성 지출에 대한 거는 비상금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부모님 생신이 다가왔는데 선물을 드려야 된다. 급작스럽게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비를 한 500 정도 모아놔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고정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여기다 계속 넣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년, 결국엔 12개월을 쪼개서 이걸 모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0만 원 정도 모으면 12달을 하면 2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5만 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예비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거는 월 지출은 약 2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월 150만 원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출하고 나서 남는 금액, 이게 바로 잉여금이 됩니다. 잉여금은 뭐예요? 남았는 돈이잖아요. 300만 원에서 170만 원 썼으니까 130만 원이 이게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130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을 들 수도 있고 ETF 같은 요즘 흔한 지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은 남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산을 불려야 됩니다. 어떻게? 10%, 15% 이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연수익률이 15% 이상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탕이 되는 게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리고 QQQ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한 지는 벌써 2021년부터 구구장창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보다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얘들의 수익률이 대충 어바웃으로 보면 연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기복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쭉 보면 5년, 10년 쭉 보면 최소한 10%에서 1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시간 아무것도 안 들여도 되는 이 15%라는 수익률, 이것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 15% 이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고정비가 또 늘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정비에서 쓰고 남은 게 15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을 썼다. 잉여금은 이제 그때는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달은. 그래서 잉여금은 들쭉날쭉 할 겁니다. 그런데 고정비 개념에서 변동성 지출을 위한 적금식으로 넣는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경조사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평안한 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모아놓던 300만 원, 240만 원 이러한 돈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미 차여 있는 이 예산이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는 잉여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으면 이 변동성 지출을 감안할 수 있는 예비비가 생기고 그 예비비가 다 차고 나면 잉여금에 대한 숙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을 3개 만들어라. 1개, 2개, 3개를 만들어서 각각 분배하세요. 그래서 이 고정비가 나가는 통장은 공과금이나 기타 내가 쓰는 카드값 등등이 모두 다 여기에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예비비를 내가 정한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을 예비비 통장에다가 계속 넣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무조건 잉여금을 다룰 수 있는 통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이게 남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잉여금이 점점 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전제하는 거는 결국엔 아까 얘기했지만 제로 세팅입니다. 제로 세팅. 내가 번 돈이 있으면 이게 인풋이죠. 이게 쓰는 돈보다 많아야 됩니다. 돈을 모으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벌면 됩니다. 또는 내가 번 것보다 덜 쓰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냐? 이 마이너스 통장에 빠져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순간 이 뇌에서 내가 착각을 하게 돼요. 이 통장에 있는 돈도 이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써도 되는 돈이구나. 난 돈이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요. 빨리 이 마이너스 통장부터 없애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번 돈보다 적게 쓰는 이 제로 세팅을 끝내고 나면 통장을 3개로 분리하고 이거를 고정비, 예비비, 잉여금 이 3가지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모으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제로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로 세팅을 끝내고 통장을 분리하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하듯이 돈의 캐시플로우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이 잉여금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면 이 잉여금 가지고 근로소득 이외에 뭔가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업은 사업소득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법인을 만들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또 투자법인이라는 걸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이 수익금을 만드는 구조에서는 뭐가 빠질 수 없느냐? 투자 수익이 또 있지만 결국에는 금융소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은 내가 시간 하나도 안 들여도 꼬박꼬박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잉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하고 어떻게 재도약을 할 건지 리스타트를 어떻게 할 건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로 세팅하고 재기, 리스타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전국도 어수선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국가도 한창 호황이었던 우리 국내 주식이 곤두박질을 치는 시기에서 점점 가계부채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컨텐츠는 리스타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좀 더 내 생각을 좀 맑게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